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금요일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의 발견. 저는 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는 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생활의 발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벌써 7월. 오, 7월. 한 해 반이 지나갔어요. 네, 지났고요. 이제 남은 절반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들이 많아서 네.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져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먼저 좀 알려드리면 결혼자금, 전세금, 관광입니다. 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키워드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 어떤 것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바로 결혼자금입니다. 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네. 경방이라고도 하죠. 네. 이 가운데 청년들의 눈길을 끈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결혼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이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좀 더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은 어떻고 바뀌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법상은 이제 만 19세 이상 성년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따로 결혼자금 이렇게 특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10년마다 5천만 원씩은 세금을 따로 떼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물론 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절세를 위해서 10년을 기준으로 증여를 한다면 사실 주변에 좀 보면은 자녀가 큰 돈을 쓸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좀 줄 일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성인이 돼서 목돈을 크게 쓰게 될 일이라면 아무래도 결혼이다 보니까 뭐 결혼 자금에 보태서 써라 이렇게 해서 뭐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5천만 원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서는 1억 5천 정도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온 겁니다. 액수로만 보면 상당히 커지는 거네요. 근데 결혼 자금에 한해서만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네. 확대한다. 이게 딱 콕 집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한 게 2014년입니다.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났죠. 그 이후에 물가 등을 반영해서 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특히 이제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최종 한도나 이제 1억 5천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수준이나 뭐 최종 세법 개정 때 정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론 수렴을 좀 거쳐보겠다라는 방안입니다. 네. 사실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사실 부모의 지원 없이 결혼하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부에 대물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단순히 이게 뭐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기엔 좀 한계가 맞아요. 있을 것도 같아요. 금수저만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못 받는 분들도 훨씬 대부분이죠. 많으니까요.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전세금이죠. 네, 전세금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겠지만 전세 사기랑 또 하나가 전세 사고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전세 사고는 역전세라고 하죠. 그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제 전세금도 같이 하락하면서 뭐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현재 시세가 더 떨어져서 맞아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데 주변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좀 있었잖아요. 새로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뭐 집주인이 보증금 못 준다 이렇게 맞아요, 하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은 뭐 세입자를 간신히 구해도 원래 냈던 전세 보증금을 메꿔주기는 어려우니까 뭐 당장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역전세난을 좀 막겠다는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네.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한해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대신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렵죠? 어렵네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뭐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대출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건데. 네,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쉽게 네, 얘기를 제가 해주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그거에 한해서는 좀 규제를 완화한다.
네. 게 핵심이고요. 네. 제가 뭐 DSR, DTI 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대출을 받는 게 쉽게 말해서 소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대출을 그동안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무엇과 비교해서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이다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건데 그 무엇이 대출의 원리금은 당연히 있는 거고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대출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쵸. 쉽게 말해서 이자까지 더해서 소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DTI고요. 네. 다른 대출의 원금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소득으로 나누면 DSR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자 상환액만 보는 DTI가 원금 상환액까지 더한 DSR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그 DTI를 적용하니까 좀 더 느슨해진다라고 그쵸. 볼 수가 있겠네요.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TI는 이자만 보는 거고요. DSR은 원금의 이자까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DTI만 봤을 때 더 늘어나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뭐 되는 대로 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메꿔야 하는 보증금 그 이상을 넘어선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서 필요한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집값 얘기 뭐 하락하다가 뭐 저점 찍었다던가 뭐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네. 올해 하반기에도 사실 역전세 우려가 여전히 있잖아요. 또 이렇게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역전세로 집주인이 추가로 물려줘야 하는 금액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평균 7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역전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정도라고 당국도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디딤돌이나 법팀목 대출처럼 이제 청년들 맞춤형 이제 정책 대출 자금 같은 것들도 기존 21조 원에서 44조 원까지 좀 대폭 늘릴 계획이고요. 뭐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거나 뭐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라서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 뭐 세금이나 아니면 정책 자금을 조금 더 많이 좀 해가지고 완화하려는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관광이라고요. 네. 네.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30만 장을 배포합니다. 이 쿠폰은 여행 비수기로 꼽히는 11월에 배포될 예정이고요. 6월에도 한번 있었죠. KTX와 연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숙박과 묶음 예매를 하면은 철도비를 30%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도 무료 왕복 항공권 700장도 공급할 예정인데요. 뭐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손님들 대상으로 해서 72시간 내에 K-스탑오버 상품 등도 새로 만들어서 좀 많은 외국인들이 좀 한국 찾을 수 있게 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보겠다는 대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보통 코세페라고 하죠. 코리아 맞아요. 세일즈 페스타가 네. 늘 열려왔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15일에서 20일로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되게 설레네요. 네. 하반기에 9월 말 추석 연휴, 10월 초까지 황금 연휴 기대하면서 계획 짜고 있었는데 11월 비수기 때 여행 계획도 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해 하반기엔 좀 경제가 나아졌다, 활력이 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